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미 뭐 전면전에 나섰죠. 이준석 대표가 이 당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공세 수위도 점점 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의 위기입니다. 대통령이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쟤 때려도 되겠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윤핵관과 후보인들이 저를 때리기에 들어오는 약간 지령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아, 이 XX 저 XX가 지령 같은 그거 겁니까?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대통령한테 이준석이란 사람은 XX 저 XX구나. 그게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100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매기는 성적표는 100점 만점에 한 25? 자, 오늘 아침에도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실상의 폭로에 가까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글쎄요, 정치인들이 쉽게 이렇게 노출시키지 않을 만한 사적인 얘기들, 이 굉장히 은밀한 장소에서 나옴직한 얘기들까지도 지금 공개적으로 다 쏟아내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자리 배치까지도 의도적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면 지금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더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말이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게 아마 제일 걱정스러울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뭐 내후년 총선 때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은 어떤 좋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당의 분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 강제로 지금 해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난 갈 곳이 없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기 때문에 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당대표잖아요. 대선을 거친 과정에 있어서 당내 사정을 너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입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막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나 아니면 뭐 국민의힘에서 그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전 남아 있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싸워서 과연 뭔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이준석 대표 문제를 두고 앞으로 쭉 가야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새로운 뭐 앞으로 이제 그 가처분 신청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법원의 결정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거기서 기각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전당대회 하고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책 내보이고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야 이준석 대표가 뒤에 저 멀리 보일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같이 가면서 같이 싸우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까지 계속 같이 가야 된다.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저 위험한 발언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막기가 힘들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해 주셨어요. 이준석 대표와는 이미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직 결별 선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별 선언은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여지를 남기기도 했거든요. 지금 이준석 대표의 본인 스스로의 감정도 양가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뭐 서운하고 그동안 뭐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쏟아내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에 따른 비판에도 직면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뭐 여지는 뭐 남겨두고 근데 이 정치라는 것도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내 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그리고 연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쏟아내는 말들이 과연 집권여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당과 이 당의 운명 그리고 뒷받침해야 되는
이 막 100일 된 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를 가졌던 사람으로서 이 온당한 처신이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어쨌든 당이 변화해야 된다라는 시대의 흐름에 본인이 선택된, 국민이 선택해서 세운 사람이고 그 시대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따라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많은 분들, 이준석 대표를 아낀다고 하셨던 많은 분들도 정말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네. 조언도 하시고 애정어린 충고도 하시고 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네.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본인의 앞으로의 시간과 정치적 미래를 놓고 본인이 좀 숙고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이 결별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당 내분에 대한 책임, 힘 있는 사람, 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더 많이 묻게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하셨는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서와 포용, 그리고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여유는 더 높은 자리 힘이 있는 사람이 더 베풀 수 있는 게 관용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한 번 더 끌어안아줘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 문제는 윤 대통령께서 큰 틀에서 좀 한번 푸실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지 않나. 이 문제의 갈등의 어떤 가장 근본은 두 분 사이의 어떤 뭐 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 대표는 뭐 중간에 뭐 전달하는 사람의 문제도 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두 분이 직접 만나서 좀 풀고 그러는 과정이 있고 그게 또 정부나 또 우리 당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뭐 서로의 어떤 간격은 굉장히 넓혀졌지만은 예. 그러나 대통령의 성격상 굉장히 그 다독이고 끌어안고 크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전반적인 어떤 담대한 어떤 조치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람의 관계, 정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은 지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요. 하지만 속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독한 여론전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마저 이준석 대표의 독설에 묻혀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 번 더 끌어안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들으면 이 과거 대선 때 울산회동이 다시 한번 저는 떠오르거든요. 네. 그때도 상황이 해결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위기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극적으로 화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런 거를 바라는 건 좀 무리입니까? 아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요? 저도 한 2주 전부터 윤 대통령이 왜 못 만나냐, 만나서 오해가 있으면 오해 푸는 모습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문자 공개된 직후에 했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거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 표현을 인용해서 했던 거야. 이렇게 대통령실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더 큰 사단으로 번질 것 같았으면 대통령이 사실은 체면이 다 깎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끌어안고 오해가 있었다. 그러면서 좀 다독이고 대신에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해결하는 거 해보자. 이런 태도 보였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당내 분란에 휩싸이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미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일은 다 벌어질 대로 다 벌어져서 지금은 다시 주워 담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